여기에는 피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험자가 없지만 재료는 있죠. 여기에 오늘 소개된 주제어대로의 이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요. 제가 혼자 뭘 하는 것처럼 보여드리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줌 수업 출석 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출석 체크 입력 부탁하겠습니다. 전자출석부를 통해서 매주 여러분이 줌 수업, e클래스, 온라인 수업을 듣는 여부를 파악을 해서 전자출석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의 전자출석부의 출결사항을 확인하신 뒤에 만약에 제대로 출석을 했는데도 결석 처리가 돼 있거나 지각 처리가 돼 있으면 저희 조교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주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물론 문의 과정에 조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안 되면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의 그 이름으로 저한테 댓글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제물 제출하는 그 공간 안에서 댓글을 남기면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그 이미 수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지각은 나중에라도 해당 이클래스 수업을 듣게 되면 해당 수업 내용을 들은 걸 토대로 결석 처리를 지각이나 조퇴 처리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그거를 한없이 열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공지를 조건으로 앞으로 대면 실습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 클래스 수업으로 올려져 있는 콘텐츠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듣지 못했던 학생들은 대면 실습 전까지 해당 수업을 다 듣고 그 사실을 저희 조교 선생님이나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해당 결석 문제는 지각이나 조퇴 방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오늘 여러분들한테 구두로 전달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꼭 이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사전 영상을 실습 수업이라는 마음으로 잘 숙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구와 관련한 애주구 제작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사실은 애주구를 쓰기 위한 뜸은 여러분들한테도 이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양질의 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의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 직접 뜸용으로 만들어진 쑥뜸이 이런 분말 형태, 쑥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 분말 형태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제 직접 뜸을 뜰 수 있게 만들어진 용도와 또는 간접 뜸을 뜨도록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뜸쑥으로 두 종류 이상으로 많은 종류가 존재해요. 여러분이 보면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직접 뜸쑥용 뜸이고요. 제가 가르치는 지금 이 쑥뜸은 간접 쑥뜸을 뜨는 쑥뜸용 쑥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봐도
대략적으로 조금 색깔이 푸르고 좀 거친 듯한 느낌이고, 이쪽은 분말의 정도가 황금색을 띠면서 조금 더 이제 미세하고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피부에서 연소하는 과정은 고열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고온의 발열 연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 연소를 가급적 추구하기 위해서 직접 뜸은 이렇게 황금색으로 된 쑥뜸 재료를 많이 쓰고요.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쑥뜸은 이제 이런 좀 거친 형태, 푸른 느낌이 약간 도는 쑥뜸을 쓰기도 한다는 점으로 여러분이 일단 숙지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직접 뜸을 뜬다는 거는 피부에 애주 모양의 형태로 재료를 올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애주 모양의 쑥뜸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뭉친 뒤에 이 뭉친 효과를 가지고 원기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기둥을 만든 상태에서 어디 갔지? 예, 다시요. 이렇게 원기둥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한쪽 면을 눌러서 그런 원뿔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뭐 숙련돼서 뜸쑥을 많이 쓰다 보면 마치 능숙하게 잘 만들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각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런 원뿔 모양의 종이컵을 쓰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압착시키는 방법으로 원뿔을 성형틀 같은 걸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뿔 형태가 잘 나오겠죠. 다만 이러한 형태도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아까 이쪽은 제가 손가락으로 말아서 한 거고 요거는 지금 이런 틀을 써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감이 없죠. 그래서 제가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 지금 밑면의 변이 약 11mm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3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예. 사실 이 정도의 크기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크기를 피부에다가 직접 뜸쑥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 이 정도 규격의 뜸쑥을 썼습니다. 피부 면에서.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피부에 화상 자국이 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성형적으로나 외모적으로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료 효과가 있다면 뭐 이 정도의 크기의 뜸쑥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다만 지금 이런 정도의 뜸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만약에 연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전에 조금 이런 이제 물품을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요. 예, 지금 실리콘 패드 위에 지금 종이 찰흙을 하나 올려놨어요.
이런 뜸쑥을 쓸 때 연소시킬 때 라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라이터를 여기다 직접 갖다 대면 이걸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이제 하얀 이걸 피부라고 생각합니다. 피부 주변에서 이게 연소를 시키면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줄이고자 만들어진 방법의 이제 연소 방법은 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이용해서 연소를 시키는 거죠. 지금 연소되는 화면이 잘 보이나요? 여기 연소되는 연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500도, 600도 정도 되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도 연소 온도가 피부에서 직접 연소가 되면 피부 화상은 불보듯 뻔하겠죠. 근데 이 면이 사실은 밑면이 화상 온도가 이제 다 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연소를 이제 물에다가 항상 뜸쑥을 할 때는 요령이 뭐냐면 주변에 연소를 쉽게 빨리 꺼트릴 수 있도록 물그릇을 갖다 놔야 돼요. 한의원에서 적지 않게 화재 사고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러한 전열 기구도 있지만 뜸 시술 과정에서 제대로 이 연소 물을 관리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화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소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항상 물그릇 같은 걸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 보면 뜸 시술을 했다라고 하는 피부면에 예, 뜸속의 다음 면에 이제 우리가 뜸속의 불완선 연소와 관련한 이제 구진이라고 하는 성분이 닿는데 이 면이 사실은 또 화상의 면이 되겠죠. 이 화상의 면이 지금 계산해 보면 예, 12에서 13m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했던 슬라이드 표현처럼 1, 2도 화상을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2도 화상을 넘어가는 거는 비가역적 피부 손상이 야기되는데 그조차도 만약에 표면적 직경으로 5mm가 넘어가면 사실은 피부 스스로가 재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결국은 이제 추후에 재활 성형적 치료가 필요할 수준으로 화상을 입는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뜸쑥을 이용한 직접 뜸을 뜯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접 꿀을 뜰 수 있는 뜸쑥을 이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실뜸이라고 하는 이제 뜸 상용 물건도 존재해요. 요거를 잘 보면 예, 요 정도의 얇기. 사실은 지금 이것의 굵기는 직경은 1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mm 내외의 직경을 가진 뜸속이 피부를 닿으면 그거는 사실은 화상이 2도를 넘어가더라도 대형 화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뜸쑥은 너무 가늘어서 피부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짚기도 어려운데요. 이거를 피부 위에 세우고 싶어도 이렇게 쓰러지죠.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이런 얇은 뜸쑥을 쓸 때는
피부면을 여러분 뜸 시술에 관련한 매뉴얼을 수업 시간에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거기 보면 자운고라고 하는 피부 화상을 예방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연고를 바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운고를 여러분이 자운고 어디서 구하는지 잘 모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팔지만 의료 목적으로 파는 거는 저희 원광대 한방병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런 자운고 형태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운고를 피부에 도포를 한 뒤에 방금 소개했던 뜸속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린 상태에서 이제 이 끝만 연소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연소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드리고자 제가 제 피부에다가 한번 떠보겠습니다. 연소를 처음부터 시켜서 붙여야겠네요. 제대로 안 붙었나 봅니다. 제가 제 몸에서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이 이제 직업 전문인으로서 한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만큼 침시술, 뜸시술이 어떠한 자극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여러 번의 경험들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상해하는 수준으로 뜸시술 연습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안전한 어떤 방법을 잘 찾아서 열 자극이나 뜸 자극 포함한 침 자극이 자신에게 적합하게 자극이 되는지를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사실 환자에게 충분히 이런 치료적인 의미들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부작용은 어떠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한의사가 돼서 한의원에 오는 환자를 그냥 치료하겠다고 들면 사실 여러분 경험하지도 않은 걸 환자한테 시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앞으로의 과정 중에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경험의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불행하게도 지금 경혈학 실습이 여러분들이 침이나 뜸을 실습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제공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밖에 수업을 할 수 없다면 사실 지금 여러분이 그만큼의 실습 역량들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제가 소개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학습해 본다고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러한 이제 직접 구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직접 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접등법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오늘 해볼 수 있는 걸 할 건데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격산구, 격염구, 그리고 상용구라고 하는 것도 소개할 건데 특정 회사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든 아니면 건강용품 업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다양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미니뜸이든 뭐든. 근데 이제 용품을 보면 주로 이렇게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요게 빨간 부분은 절연 물질로 채워져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연소는 요 부분만 되는 거고 요 부분만 연소가 되는 거고 요 부분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열 자극이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다만 모든 뜸 자극을 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뜸체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이 나 있는 이유는 여기 이제 또 다른 용품을 보여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왕뜸이라고 해서 상용화되어 있는 뜸입니다. 물론 피부에 직접 붙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간접뜸을 하기 위한 왕뜸 요법이라고 하는 상용품인데요. 이것도 보면 밑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이 왜 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연소 효과 중에 뜸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대기 중에 밀도보다 비중, 그러니까 대기의 밀도와 비중보다 작은 거는 위로 뜨는 연기고요. 대기 중의 밀도보다 밀도도 강하고 비중이 큰 거는 이 뜸체 밑으로 가라앉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뜸에서 나타나는 연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쪽으로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뜸 연기가 있고 또 하나는 피부 밑으로 가라앉는 뜸 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라앉는 뜸 연기를 구진이라고 불러요. 뜸의 진액이라는 말인데요. 그 구진과 열자극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모든 뜸들은 뜸 재료 중간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 나 있다는 거는 최소한 이 구멍이 나 있는 쪽으로는 연소되는 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피부에 접촉할 때 이 구멍 쪽으로는 열기가 들어오는 만큼 화상의 위험이 높은 열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쨌든 이러한 재질도 이제 피부에 붙일 수 있게 스티커 재질로 돼 있으면서 피부에 붙일 수 있게 돼서 심하게 흔들지만 않으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결국 떨어진다라거나 쓰러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연소체가 피부에 닿아서 화상을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소체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드는 접착이 필요한 거죠. 고정 물질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상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하는 거는 피부에서 이런 직접 구용 뜸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간접뜸을 뜨는 법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피부 위에 재료를 올려주기 위해서 마늘을 하나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파는 마늘입니다. 마늘을 절편을 내야 되는데요. 보통 절편을 피부에 열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두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뜸 속에 연소 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자극은 피부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절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두꺼운 생강을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뜸쑥을 올렸다고 하면 뜸쑥은 피부 쪽으로 열자극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절편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편을 만들 때 절편의 두께는 대략 2에서 3mm 정도의 절편은 두께를 만듭니다. 저도 맨날 연습하는 건 아니어서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예. 2에서 3mm 정도의 절편의 두께를 만듭니다. 이러한 절편의 두께를 만들 때 이제 이 생강편을 이제 열자극을 주려고 하는 피부에 올려놓겠죠. 그래서 올려놓고요. 그 상태에서
밑면이 6에서 7mm 정도 되는 쑥뜸을 만듭니다. 아까 절구 만든 것처럼 절구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임으로 제가 절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습실 오시면 이 절구를 이용해서 예, 애주구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디서 판매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홈을 파서 애주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구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손으로 비벼서 만든다는 게 일관된 똑같은 규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애주구를 만드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밑면 피부라고 하는 이 하얀 재질 위에 밑면에는 2에서 3mm 정도 두께의 절편, 약재 이제 지금 여기는 마늘을 이용했고 또는 생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양한 부자편, 한약재 여러분 뜸법에 소개했었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그런 절편을 만드는데 이러한 절편의 특징은 말린 게 아니라 가능한 말리지 않은 재료를 씁니다. 왜냐하면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약재가 가지고 있는 수분, 정유 성분이 뜸속을 타는 동안에 함께 피부로 약물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린 재질보다, 왜냐하면 말린 재질은 뜸속 탈 때 같이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린 게 아닌 이제 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약재를 쓰더라도 한약재의 뿌리나 아니면 잎사귀나 줄기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이것이 정유 성분이나 수분을 머금고 있는 성분으로 써야 되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불을 붙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뜸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격염구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격염구는 지금 여기에 제가 소금을 가져왔는데 구운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구운 소금은 시중에서도 이미 많이 판매하는 거니까 구운 소금 이용하는데, 왜 구운 소금을 써요? 그러면 그냥 천일염 같은 생소금을 쓰게 되면 그 자체에 미네랄 성분이 연소 과정에서 일종의 화학적 연쇄 반응을 통해서 같이 연소하면서 파편이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운 소금은 그러한 효과가 좀 덜하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구운 소금을 쓰는 거죠. 사실 구운 소금을 피부에 댈 때는 이게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피부 위에 구운 소금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지금 하던 쑥뜸을 떠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은 이 피부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소금을 나중에 후처리, 쑥뜸을 뜬 뒤에 후처리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뜸쑥을 소금을 이용한 이런 애족을 뜨고 나면 뜸 뜨고 난 뒤에 이 사후 처리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간편하게 하려고 제가 낸 아이디어로 이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시중에 안 팔아서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습실에 오면 해볼 수 있게끔 또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일정 두께로
피부에 올린다 이렇게 하고 이걸 피부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 쓰고 나면 그대로 후처리해서 이제 폐기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밑에 남아있는 파편은 생각보다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애주구의 틀을 같은 모양을 만든 뒤에 이렇게 올리고 연소를 시키게 되겠죠. 이거 하는 과정에 앞서서 지금 이 격상구 해드렸잖아요. 격상구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피부면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관찰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환자한테 묻는 거죠. 환자의 열 자극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실은 물으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강약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한의사의 그 역량에 따라서 시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만큼 자극량이 사실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의 상태를 물어서 자극을 더 할지 아니면 중간에 연소 과정에 폐기하게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뒤집어서 아까 격상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지금 원통형으로 이런 걸 만들기 싫다면 사실은 최근엔 또 이렇게 스틱 모양으로 절편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쑥 애조구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를 그냥 여기다 올리고 연소시킬 수도 있겠죠. 이 상용으로 만든 거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바로 붙진 않으니까요. 그걸 또 연소를 시켜서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격염고라고 하는 소금을 이용해서 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자료로 들어 올려보면 사실 여기에 열자극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지금 뭐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제가 문도를 채볼까요? 뜸을 떴던 자리는 대략 27.5도가 나왔고요. 표면은 뜸을 뜨지 않은 쪽은 24도 5도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뜸을 떴던 그 자리는 일단 간접적으로 열자극이 전도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이제 이 쑥뜸이 타는 구조 속의 소금 주변들은 같은 연소를 겪으면서 이렇게 색이 변하고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소금도 결정화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과정은 결국은 소금을 통해서 피부면으로 열이 전달된다라는 의미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간접금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간접구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게 왕뜸의 애주 제작인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한의원들 중에 왕뜸 시술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그 치료 도구로서 선전하는 한의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는 왕뜸은 정의가 뭘까요? 바로 이러한 재질의 규격에서 이 정도 크기의 뜸을 뜬다는 거예요. 이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밑면의 직경이 40mm가 넘는 거죠. 예. 높이도 대략 한 30mm가 됩니다. 하나의 뜸이 완전 연소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열 자극이 피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피부에 직접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화상을 입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왕뜸을 뜨기 위해서는 열을 조절하는 이제 구들장 역할을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런 망 형태로 되어 있는 구들장과 이게 하나의 구들장 형태의 이 틈도 밑으로 내려가는 열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점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러한 방식의 애조구들이 있더라. 왕뜸이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왕뜸을 연소를 통해서 연소를 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 많은 쑥뜸이 연소가 일시적으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이 연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연기가 밀폐되지 않은 공간으로 나가도록 환기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은 시술자나 환자 모두 이 연기를 마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간접 흡연과 같은 그런 부차적인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한 왕뜸을 뜨기 위해서는 전용 뜸 시술 구역을 만들어 놓고 하게 돼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타는 과정에서 이제 환자에 따라서 열감이 세지면 이렇게 하나를 더 올려주고 또 환자의 열감이 세지면 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올려주는 식으로 해서 보통 이것이 하나가 다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정도 소요가 돼요. 15분 정도의 한 부위에 대한 온열 자극을 준다라는 측면으로 이런 왕뜸 요법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되 지금 이 오른 앞쪽에 있는 쑥뜸 지금 타는데 한동안 탔는데 다 탔을까요? 여러분 볼 때 지금 이거 다 탔을까 싶을 수도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연기도 안 나고 열도 안 납니다. 근데 쑥뜸이 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여전히 이 쑥뜸의 온도는 300도, 400도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면의 온도도 40도에서 5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쑥뜸이 지금 겉에서는 다 탄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 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연소가 완전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길은 사실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술자가 손을 올려서 이 주변에 온열감이 있는지 대류열이 있는지 복사열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환자를 통해서 묻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쑥뜸을 할 때는 꼭 직접 손으로 연소 물질을 만지면 안 되고요. 이런 집게 모양을 통해서 만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간접등 뜨고 났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소된 흔적이 간접등 이거 지금 마늘 이용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기 침착되어 있는 구진이 보이죠? 그리고 이 주변의 온도도 이 주변의 온도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온열 자극이 간 데는 분명히 온열 자극을 하지 않은 데보다 높다. 그러니까 마늘 편을 이용해서 간접골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자극하려고 하는 부위에 대한 온열 자극이 전달이 되고
또한 이 부위가 여러분 화면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촉촉해졌어요. 그거는 마늘이 열을 받으면서 마늘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액체 성분이 기화되면서 피부에 침착했다고 하는 효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늘 자체로도 피부에 자극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천구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자극 효과가 이런 온열 자극을 하면서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열 자극을 하면 피부에 보다 더 강한 온열 자극을 주는데 다만 고온의 직접적인 열 자극이 아니라 화학적인 물질을 이용한 온열 자극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기 때문에 오히려 화상을 야기하면서 온열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이거 뜨는 동안에 밑면을 이렇게 보면 밑에서도 연기가 내려오는 거 볼 수 있죠. 예, 지금 이 밑으로 내려오는 연기가 아까 말했던 구진이라고 하는 공기 중에 일정한 밀도보다 비중보다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이 공기가 이제 대류 현상이 안내를 하면 피부에 침착하게 되는 거죠. 예, 피부에. 그래서 피부에 침착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착색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러한 효과들이 이제 왕뜸을 시술하는 사람들의 치료적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너무 냄새가 강해서 일단 연소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왕뜸을 하는데 이렇게 요즘은 이런 왕뜸이 상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규격의 왕뜸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또 상용으로 뜸을 만드는 절구를 팔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실습실에 오면 이런 뜸 절구를 여러분이 또 활용해서 뜸을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아까는 이거는 작은 미니 애주구를 만든 거라면 이거 왕뜸 만드는 애주구예요. 구멍 크기가 다르죠. 예. 여기에 재료를 일정 부분을 넣고요. 제가 먹방하는 듯한 모습을 안 해서 다행이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방을 하면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을 텐데 여기는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거라 테이블이 좀 지저분해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환자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위치 안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시술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사전에 만들어 놓고 환자한테 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절구를 만들고 가운데 구멍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멍을 내주는 이유는 절구에서 쑥뜸을 빼기 위한 거지만 구멍을 내야 쑥 연기가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왕뜸요법의 시술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왕뜸요법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 환경 안에서는 시술하기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추후에 한의원에서 난치 질환을 치료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왕뜸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고려 과정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기 환경, 요즘에는 환경, 그러니까 공기와 관련된 대기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시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술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뜸을 올려놓고 마찬가지로 이제 크기 때문에 의해서 이렇게 연소를 시킵니다.
이렇게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 타는 연소 쑥 재료가 이 연소 틀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가 날리지 않도록 사실은 이런 서랍자와 같은 용도를 이용해서 이 연소 물질이 흩날리지 않도록 제어도 해줍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뜸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귀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상품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맞는 이제 이런 왕뜸 규격의 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틀에 맞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더욱이 이게 이제 쓰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무게중심도 돼 있고 이탈하지 않게 이렇게 위에 망도 있어서 넘어져도 사실은 직접 화상 안 입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는 구멍이 나 있죠. 열이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재질은 이제 황토나 이런 어떤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져서 이제 이 자체가 일종의 원적외 선 같은 온열 자극을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이제 개발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재질들도 요즘에 시중에서는 한의원에서 많이 시술을 하는데, 예, 저는 오늘 집에 가면 이제 옷은 다 벗고 이제 목욕을 해야 돼요. 제 몸에 이제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 냄새가 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을 덮어주면 사실은 연소가 되면서, 혹시 뭐 할머니가 시골에 사시거나 아니면 시골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거 저기 모기나 벌레를 날리기 위해서 시골 집에서 모기불 피우는 집불 피우는 느낌의 그 불놀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나중에 타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온열자에 가는 거죠. 이것도 고온의 온열이 가기 때문에 여기 온열자 보면, 예, 앞에 있는 거는 거의 500도, 600도 가죠. 그러니까 고온의 열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쑥돔을 틀 때는 더 화재 위험, 화재에 대한 조심, 화상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을 때 앞서서 뜸 시술에서 부작용도 소개했었죠. 그것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안전도 중요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치료는 의료사고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시술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감안해야겠죠. 여기까지가 왕뜸과 관련한 이야기로 지금 보여드린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분 정도까지 온열 자극이 가고, 이것은 한 10분 정도 내외에서 온열 자극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을 환자의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은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환자 이 뜸 뜨는 동안에 의료진이 없으면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처럼 이렇게 큰 뜸 같은 경우는 열 자극이 세다, 환자가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절열, 이제 이게 열을 줄여줄 수 있는 이제 이런 틀을 계속 올려줌으로써 열 자극이 일정하게 피부에 전달되도록 하고 피부 화상은 크지 않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점이죠. 일단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려서 이것도 일단 여기서 생략하고 멈추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온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침이라 함은 침을 올려놓고 자침을 하고 나서 자침 부위에 손잡이 부위에 뜸수구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말했던 이러한 성형틀을 통해서 만들어진 뜸 속의 뭉치를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으로 해서 연소시켰다면 이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그 연소 과정에서 재가 완전히 타지하는 재가 피부 주변으로 날려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서 쓰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형태, 예, 이렇게 종이로 싸진 마치 담배 잘라놓은 이런 막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애조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애조구 형태로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온침을 합니다. 온침을 할 때 자침 부위 위에 이 애조구를 끼워야 되는데 자침한 뒤에 끼우려고 하면 이게 사람의 피부인데 끼우는 과정에서 침이 이탈하거나 움직이면서 환자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끼워질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밑면에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밑면에 구멍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카로운 재질을 이용해서 밑면에 구멍을 내줍니다. 구멍을 낸 상태에서 침 손잡이에 살짝 끼우는 거죠. 예. 이게 끼운 상태에서 연소를 시키는데 온침에서 연소는 위쪽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연소를 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아래쪽에서 연소를 시킵니다. 왜 아래쪽에서 연소시키냐면 피부면으로 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연소를 시키면 열이 점점 내려가면서 피부를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아래쪽에서 연소시키면 처음부터 연소가 피부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온열 자극이 피부면에 계속 자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침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될 건가에 대한 질문들, 정의가 있었는데 저희 교실에서 연구 결과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이 호침의 경우는 침체를 통해서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일단 가늘고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의 열 전달이 다른 금속 재질에 비해서는 약하고 그래서 열 전달의 방식은 오히려 애조구와 피부면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듯이 열 전달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죠? 이 애조구가 타는 거에 의한 복사열과 경우에 따라서 이게 밀폐된 공간이라면 대류열이 피부에 전달될 거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거리의 반비례로 열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애조구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이 애조구와 피부면이 너무 멀면 피부면에는 열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온침이라고 하는 것은 애조구의 크기가 피부면에 열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또는 그 크기가 고려되지 않을 때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생각해서 열 전달이 약하면 피부에 가깝도록 내려야 되고 열 전달이 잘 되기 너무 강하다고 하면 피부면에서 멀도록 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절은 뭐죠? 침체 자입 거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면에서 어느 정도로 자침을 했느냐의 자입 거리를 고려해서 온침 자극의 연절날을 고려하는데요. 지금 피부면에 열 자극이 될까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피부면에는 열 전달이 안 돼요. 다만 이 공간에는 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건에서는 피험자는 자침 이후에 온열감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온열감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입 깊이를 더 길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입 깊이를 더 길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정도로 깊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피부면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열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이러려면 침체를 그만큼 피하면으로 깊이 넣어야 되는데 이때 피하면은 이 침체 길이가 다 들어갈 만큼 적당한
조건을 가졌을까요? 그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면이 피부의 두께가 얇은데 이 거리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짧은 침을 써야 되고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조건을 한번 떠올려 보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피부면을 볼까요? 아까보다는 올이 올라갔죠. 예? 복사열이 피부면에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보다는 침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지금 복사열이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온침에서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단순히 침자극만을 하기에는 환자의 증상 상태가 허증이나 한증과 같은 온열 자극의 요소가 가미돼야 되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할 때 온침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뜸을 뜨고 싶은데 환자가 화상의 위험이 너무 크고 열자극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다면 열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온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원침과 같은 방식의 온열 자극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애조구예요. 애조구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애조구를 이렇게 크게 하는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다 보면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애조구를 사실 이렇게 피부 위에서 온열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하고 똑같은 게 지금 침 자극을 통해서 온침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 속성은 그렇게 해서 온침이나 애조구나 똑같다. 다만 애조구와 온침의 다른 점은 침이 애조구를 지탱하고 있다. 이거는 침이 지탱한 게 아니라 제가 피부 위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온열 자극을 주는 것 뿐이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침구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침에 비해서는 과정의 내용이 좀 복잡하고 또 도구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단순한 침 자극에 비해서는 좀 복잡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복잡성만큼이나 증상에 맞춰서 다양한 치료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온열 자극을 침자극과 어떻게 선택적으로 할지 병행할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임상을 배우면 배울수록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파악하지 않는다면 진짜 한의학적인 침구적 치료는 너무 단순해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치료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시술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온침의 과정도 이제 이게 시술을 했다면 사실은 이 침체는 그냥 만지면 안 돼요. 손으로 발침을 한다고 이렇게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부면에서 침 손잡이 아래를 들고 이렇게 발침을 해서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면의 온열 자극을 이제 자침 치료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침 안 하고 온열 자극만 주고 싶은데 화상은 유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시술 과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사실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의료인의 입장에서의 시간은 곧 부가가치와 관련돼 있는데 한방 의료 기술에 있어서 뜸 시술의 시간당 단가는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시술을 전문으로 한다고 만약에 하면 하루에 환자를 10명 내외밖에 시술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 안에서 이런 애조구적인 시술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의료적인 환경 때문인 거지 치료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에서는 애조구를 활발히 하는 의미는 오히려 의료 보조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의료인이 지시하면 의료 보조인이 이런 애조구를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한국과 이제 중국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중국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특징적인 온열 자극법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방 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거 통째로 다 쓰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쓰다가 끝나면 사실은 이제 절편으로 버리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 꼭 물그릇 같은 이 연소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안 하면 환자도 위험하지만 시술자도 본의 아니게 화상을 같이 입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앞으로 대면 실습에 와서 함께 실습할 때 꼭 함께 같이 해보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이 클래스에서 이미 소개했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한번 제공했습니다. 예, 오늘 6주차 맞죠? 예,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줌 수업은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나머지 2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거는 앞으로 배우게 될 타멸 연습과 관련한 경맥으로 2시간 분량을 이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까지 그 내용들을 또 숙지해서 출결 확인까지 하면서 학습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이제 정리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됐고요. 예. 이게 어떠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택이나 자기가 학습하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뜸재료를 이제 가지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일단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연습을 해보길 바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자신 있으면 자신의 몸에서 시술해보는 걸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잘 되면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지인들의 어떠한 의료 봉사적인 목적으로 한 번씩 해보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입니다. 효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는 것이 뜸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